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과실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너진 꼭대기층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공사 방식을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붕괴 10분 전 39층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백희영 기자입니다. 붕괴 10분 전쯤 해당 아파트의 39층 옥상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갑자기 콘크리트를 지탱해주던 거푸집 중간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이후 콘크리트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붕괴가 시작된 옥상층에서만 기존 설계와 다른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애초 현대산업개발은 나무로 거푸집과 지지대를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재래식 공법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9층에선 계획과 달리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무지보 공법으로 바닥에 지지대 없이 철근 자재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재래식 공법에 비해 공정은 간단하지만 콘크리트에 하중이 쏠리면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한 철근 자재 데크 플레이트는 연결부가 취약해 콘크리트에 물이 새거나 하중이 쏠릴 수 있습니다. 타설하다가 팍 하고 꺼진 데 있잖아요. 그런 꺼진 위치가 이 두 개를 접촉했던 이 지점에서 이제 꺼지는 거예요. 이처럼 공법을 바꾸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변경 신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꼭대기층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는 저희 JTBC에 중요한 증언을 하나 해줬습니다. 한 층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기도 전에 그 위층 또 위층을 서둘러 올렸다고 합니다. 마치 속도전을 벌이듯 아파트가 위태롭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12일에서 18일까지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작업 일지에선 6일에서 10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은 콘크리트 거푸집을 타설 하루 이틀 안에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설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다음날 해체를 많이 합니다. 여기 현장도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로 바닥과 벽을 채우고 나면 이를 지탱해주는 거푸집을 해체합니다. 벽체와 바닥 순으로 받쳐주던 거푸집을 떼어내서 위층 타설에 쓰기 위해 올리는 겁니다. 사고가 난 39층과 가까운 38층, 37층을 맡았던 담당자도 콘크리트를 채운 뒤 이틀 만에 거푸집을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14메가파스칼을 넘길 때 거푸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처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엔 하루 이틀 만에 이 강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도가 일단은 발현이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하루 만에 철거는 특히 겨울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노동자들은 현장이 위태롭게 느껴져도 현대산업개발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원청이나 하도급에서 하루에 한 번씩 공정회의를 하고 그 작업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이 39층까지 쌓아 올려지기까진 1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저희들이 25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지어도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빨랐죠.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법적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저희 뉴스룸에 건설업계 내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저질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광주 사고가 불량한 콘크리트를 써서 일어났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죠. 업계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특히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쪽과도 일해온 한 제보자의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을 조작해왔다고 했습니다. 시멘트를 원래보다 줄여서 넣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콘크리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조작이 돼 왔는지 먼저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미콘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D씨. 아이파크를 비롯한 대기업 아파트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미콘은 물에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섞어 만든 콘크리트 반죽인데 D씨는 레미콘 회사들이 배합 비율을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컴퓨터로 세팅을 하면은 모래 얼마, 시멘트 얼마, 물 얼마 이렇게 딱 돼 있다고요.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게끔 다 돼 있어요. 건설 현장에선 레미콘의 품질을 검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유착 관계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레미콘은 샘플을 정해 품질 검사를 받는데 레미콘 회사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어떤 게 샘플인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은 회사에서부터 이 차는 샘플입니다. 딱 하고 나가요. 의도된, 계획된 시나리오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짬짬이를 했기 때문에 10대 레미콘 차량이 건설 현장에 간다면 그중 샘플 차량 1대 레미콘에만 시멘트 비율을 원칙대로 넣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대는 시멘트를 줄이는 식의 저질 레미콘을 싣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가 샘플입니다 하면은 그 차는 수동으로 시멘트를 더 넣는 거예요. 넣어야 강도가 나오네. 건설 현장 관리자가 레미콘 회사를 방문해 점검할 때도 미리 방문 날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만 질 좋은 레미콘을 준비했다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웃기는 게 한 20일 후에 나올 것도 20일 전에 다 알려줘요. 며칠날 점검이 나온다 그러면은 B급 쓰다가 A급으로 다 바꾸죠. 건설 현장 관리자가 공급받는 레미콘의 양을 부풀려서 계산한 다음 차액을 리베이트로 되돌려받는 부정부패도 뿔이 깊다는 겁니다. 더 받아갖고 다시 리베이트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어도 눈을 감아주겠죠. 건설회사에서. 또 다른 레미콘 업계 종사자도 DC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래는 그 건설 업체가 있잖아요. 입고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레미콘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10대 중에 한 대만 제 규격의 품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실험실장 기름 넣어주는 거 비일비재하고. 이들은 광주 아이파크 현장의 붕괴 사고가 이런 잘못된 관행이 누적된 결과물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 현장의 책임자도 외국인이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업무의 숙련도, 경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기 직전 옥상에서 들린 말은 중국어였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모두 한국말이 아닌 중국어입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8명. 우리나라 사람은 없었고 현장 반장부터 말단 작업자까지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함께 작업한 장비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속도전이 생명인 지상부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복잡한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지하 작업과 달리 1층부터는 골조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붓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작업입니다. 공사 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7일에 올라간다, 어느 10일에 올라간다면 3일에 임금비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다 죽었어요, 내가 보면.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경력이나 숙련도는커녕 아예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아니, 외국인 노동자는 이런 데 저희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반장부터 말단까지 모두 외국인인 현장 상황. 시공사의 지시사항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노동자들의 보고가 충실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승합이 되어 있는 거죠. 경찰은 불법 재하청이 있었는지와 함께 불량 자재를 쓰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한편 아파트가 무너지기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고층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푸집이 떨어져 나가면서 22층에 있던 노동자가 추락한 건데 안전망은 5층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이 몇 달 동안 찍어둔 위험투성이었던 공사장 곳곳의 모습들을 박현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공사장 건물 앞에 구급차 2대가 섰습니다. 입구에 모인 노동자들은 다급히 뭔가를 얘기하고 곧 들것에 사람이 실려 나갑니다. 싣고 나가고 이쪽도 떨어져 본 것 같네. 아파트 고층에 설치했던 거푸집이 떨어져 나가면서 22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함께 추락한 겁니다. 22층과 지상 사이 안전시설은 5층 안전망 하나가 닿였습니다.
노동자는 다리뼈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위험 징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촬영한 영상입니다. 몸을 뒤로 돌려 창틀 위를 잡은 노동자는 뒤에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그물을 설치하던 노동자는 손이 닿지 않자 쇠파이프 하나에 몸을 의지합니다. 다른 편 작업자는 무서운 듯 벽에 붙어 꼼짝도 못하고 그걸 본 노동자는 빨리 움직이란 듯 손짓합니다. 철제 구조물에 매달리고 고층 외벽을 오가기도 합니다. 고층에서 무거운 자재를 밑으로 던지는 작업자. 역시 안전고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면 통상 작업 중단시키고 그것이 설치된 걸 확인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냈지만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겨울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도 빠졌습니다. 사고는 예고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